자, 여러분, 바이킹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하지만 동시에 가장 잘못 알려진 전사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그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뭔가 무시무시한 전사, 손에는 거대한 도끼를 들고 그리고 머리에는 그렇죠. 바로 그 상징적인 뿔 달린 투구를 쓰고 있는 모습 말이죠. 근데 있잖아요. 놀랍게도 그건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바이킹은 투구에 뿔을 달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허구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진짜 바이킹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 거짓된 상징, 뿔 달린 투구의 진실부터 밝히고요. 이어서 그들의 놀라운 사생활과 삶, 죽음, 권력으로 얽힌 사회 구조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에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 본 뒤에 마침내 바이킹의 진짜 얼굴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뿔 달린 투구라는 아주 강력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이미지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우리가 영화나 만화에서 보는 이미지랑요, 실제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서 발견한 증거가 보여주는 모습은 와, 정말 이렇게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실 이 이미지는 바이킹 시대가 한참 정말 수백 년이나 지난 19세기의 화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바이킹보다 훨씬 이전에 고대 게르만족 사제들이 어떤 의식을 할 때 쓰긴 했다고 해요. 하지만 전사들이 전투에서 쓰던 갑옷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바이킹 투구 중에 유일하게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뿔이 어디에도 없죠? 아니, 투구가 거짓말이었다니? 그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그들의 아주 사적인 일상생활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바이킹 하면 막 씻지도 않고 좀 지저분한 그런 야만인을 생각하기 쉬운데 놀랍게도 고고학적 증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킹 유적지를 발굴해보면요. 와, 정말 별게 다 나와요. 족집게, 빗, 심지어 귀이개까지. 이런 동물뼈로 만든 아주 정교한 몸단장 도구들이 정말 흔하게 발견되거든요. 그리고 당시 다른 유럽 사람들보다 훨씬 자주 목욕을 했대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이요. 심지어 좀 특이한 비누를 써서 머리카락을 금발로 탈색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멋에 정말 진심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단순한 약탈자만은 아니었어요. 정말 머리 좋은 상인이기도 했는데 북극에 사는 일각고래의 엄니 아시죠? 이걸 가져다가 전설 속 동물 유니콘의 뿔이라고 속여서 판 거예요. 이게 중세 유럽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얼마나 비쌌냐면요. 전성기에는 같은 무게의 금보다 무려 10배 이상 비싸게 팔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황이나 왕들이 이 뿔이 독을 막아준다고 굳게 믿고는 너도 나도 사려고 혈안이 됐기 때문이죠. 정말 대단한 사업수완이죠? 자, 깨끗하고 멋도 알고 심지어 영리한 상인이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이킹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이건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거예요. 바이킹 사회의 지배층들은 죽으면 이렇게 배와 함께 묻혔는데요. 이 배가 자신의 사후세계로 데려다 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당연히 이건 권력과 부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이 대 안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무기, 보석은 기본이고요. 동물, 심지어는 희생된 노예까지 함께 묻었어요. 그러니까 사후세계에서도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걸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세팅을 해준 거죠. 그리고 보통 바이킹 하면 막 남성 전사들의 세계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던 여성 지도자들이 등장하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티라 여왕인데요. 룬석에 새겨진 기록을 보면 덴마크의 구원자라고 불려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녀의 남편이나 그 유명한 푸른 이빨의 하랄 왕이라고 불리는 아들보다도 더 많이 언급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티라 여왕이 덴마크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는 뜻이죠. 자, 바이킹의 영향력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지중해까지,
정말 멀리 뻗어나갔죠. 약탈하러 간 게 아니에요. 무려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서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죠. 거기까지 가서 비잔틴 제국 황제의 최정예 경호부대, 바로 바랑기아 친위대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꼭 요즘 관광객들처럼 흔적을 남기는 걸 좋아했나 봐요. 콘스탄티노플의 유명한 아야소피아 성당 남간에 가면 하프단이 이 룬 문자를 새겼다는 낙서가 있는데 이게 10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이제 조각난 퍼즐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씌워놓은 신하라는 껍질을 벗겨냈을 때 드러나는 바이킹의 진짜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정리해볼까요? 진짜 바이킹은 뿔 달린 투구는 쓰지 않았고요. 굉장히 깨끗하고 몸단장에 신경 썼으며 머리 좋은 국제무역상이었습니다. 또 여성이 상당한 권력을 가졌던 복잡한 사회의 일원이었고 영국에서 터키까지 전 세계를 누빈 모험가이기도 했죠. 우리가 알던 단순한 이미지와는 정말 다르죠. 훨씬 더 복잡하고 세련되고 또 흥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훨씬 더 매력적인 실제 역사 이야기가 있는데도 자꾸만 그 단순한 신화에 더 끌리는 걸까요? 이건 비단 바이킹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